60세 이후에는 채소라면 모두 몸에 좋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부 채소는 오히려 신장을 무겁게 하고 뼈에서 칼슘을 빼앗거나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채소와 반대로 매일 먹어야 할 4가지 채소를 소개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1위 채소는 보충제보다 빠르게 콜라겐을 회복시키는 식품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식탁 위 채소가 몸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지켜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야 할 채소 4위 비트. 비트는 혈압을 낮춘다고 알려져 슈퍼푸드로 불리지만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신장과 뼈 건강에 숨은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옥살산 때문입니다. 비트는 채소 중에서도 옥살산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 단단한 수상칼슘 결정체를 만들며 이 결정이 신장에 쌓이면 결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노년층은 신장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결석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 큰 문제는 옥살산이 칼슘 흡수를 막는다는 점입니다. 음식이나 보충제로 섭취한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체외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 뼈는 점점 약해지고 골절이나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옥살산이 많은 식단을 섭취한 사람들의 신장 결석 위험이 40%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비트는 혈압에는 좋지만 뼈에는 해로운 이중적인 채소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비트 대신 아루굴라루꼴라나 샐러리를 선택하세요. 두 채소 모두 혈압 개선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옥살산 함량은 훨씬 낮아 신장과 뼈에 부담이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비트는 젊을 때 가끔 즐기기엔 좋지만 60세 이후에는 매일 먹는 습관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압을 위해 비트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아루굴라나 샐러리로 바꿔보세요. 그 한 끼의 선택이 신장을 가볍게 하고 뼈를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피해야 할 채소 3위 초록 피망. 초록 피망은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자주 들어가며 겉보기에는 건강하고 무해한 채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평범한 채소가 몸속에서 조용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렉틴 L-E-C-T-I-N이라는 단백질 때문입니다. 렉틴은 식물이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방어 물질로 가지, 토마토, 감자와 같은 가짓과 채소에 특히 많습니다. 초록 피망 역시 가짓과 채소에 속하죠. 문제는 렉틴이 장벽에 달라붙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노년층은 이 염증이 전신으로 번져 관절, 신경, 혈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근력이 떨어지고 발끝이 저리거나 다리가 무거워지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식탁 위의 염증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초록 피망은 또 다른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빨강, 노랑, 주황색 피망보다 영양 밀도가 낮습니다. 즉, 더 많은 렉틴을 섭취하면서 얻는 영양소는 오히려 적은 셈입니다. 물론 조리를 통해 렉틴의 일부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애기 어렵고 이미 장이 약해진 사람에게는 작은 양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완전히 익은 붉은 피망을 선택하세요. 빨강 피망은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와 비타민 C가 풍부하며 렉틴 함량은 낮습니다. 또한 애호박 역시 소화가 부드럽고 항염 작용이 있어 장과 관절을 함께 보호해 줍니다. 요약하자면 초록 피망은 젊을 땐 괜찮지만 60세 이후에는 장과 관절에 조용한 염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색이 완전히 익은 붉은 피망으로 바꾸는 단순한 선택이 몸의 피로감과 관절 통증을 줄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피해야 할 채소 2위 토마토.
토마토는 선명한 색과 풍부한 즙으로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익숙한 채소가 관절과 신경을 조용히 자극하는 숨은 촉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솔라닌 SOLANINE라는 알칼로이드 성분 때문입니다. 솔라닌은 식물이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방어 독소입니다. 토마토뿐 아니라 가지, 감자 같은 가지과 채소에도 공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사람들에게 이 솔라닌이 면역계와 신경계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자가면역 질환, 손발 저림 같은 신경 문제가 있는 노년층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솔라닌은 장벽을 자극해 전신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은 관절의 붓기, 아침 뻣뻣함, 근육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신경 신호 전달을 방해해 균형 감각 저하나 손발 감각 둔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경학 저널의 연구에서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아세틸콜린 시스템을 방해해 근육 수축 신호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노년층은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피로를 느끼고 낙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솔라닌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토마토의 장점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을 탄탄하게 하고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완전한 금지가 아니라 조절입니다. 토마토를 섭취할 때는 익혀서 소량만 드세요. 솔라닌은 열에 약하므로 조리 시 함량이 줄고 리코펜은 오히려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올리브유나 등푸른 생선과 함께 먹으면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항산화 효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마토나 가지, 감자 등을 먹은 뒤 관절이 뻣뻣하거나 피로감이 심해진다면 한동안 섭취를 중단하고 몸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비가짓과 채소인 당근, 호박, 시금치로 바꾸면 항산화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염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마토는 모두에게 좋은 채소는 아닙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신경질환이 있는 노년층에게는 조용히 염증을 키우는 숨은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하다면 더 부드럽고 콜라겐 친화적인 채소로 바꾸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피해야 할 채소 해시태그 1 감자. 감자는 따뜻하고 익숙한 음식입니다. 명절에 으깬 감자, 주말에 감자튀김, 스테이크 옆에 구운 감자까지 우리 식탁에서 빠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친숙한 채소가 혈당과 염증을 동시에 자극하는 조용한 위험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감자의 혈당 지수GI입니다. 중간 크기 감자 한 개는 탄산음료 한 캔만큼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즉,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고혈당 식품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져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이때 감자를 자주 먹으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고 결국 피로해져 당뇨 전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의 20만 명 추적 연구에서도 감자를 매일 섭취한 사람들은 제2형 당뇨병 위험이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특히 감자튀김처럼 기름에 조리한 형태는 당뇨병 위험을 30% 이상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감자의 또 다른 문제는 솔라닌입니다. 토마토, 가지와 마찬가지로 가지과 채소인 감자에는 솔라닌이 포함되어 있어 민감한 사람에겐 관절 통증이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속 염증 반응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뿌리 채소를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콜리플라워, 파스닙, 당근 같은 채소를 구워 드세요. 이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유지시킵니다. 감자를 꼭 먹고 싶다면 튀기거나 굽기보다는 삶은 형태로 조리하세요.
삶은 감자는 혈당 상승 속도를 약간 낮춰줍니다. 또한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자는 위로의 음식일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고 염증을 악화시키는 위험한 채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주식이 아니라 가끔 즐기는 음식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콜라겐과 뼈를 지켜주는 채소들,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케일, 당근 같은 채소로 식단의 중심을 옮긴다면 몸의 회복력과 독립적인 움직임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먹어야 할 채소 해시태그4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오랫동안 먹기 힘든 채소로 여겨졌지만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몸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피부, 관절, 뼈, 혈관, 심지어 뇌까지. 브로콜리는 전신의 콜라겐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비타민C입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을 붙잡아주는 단백질 접착제와 같습니다. 피부의 탄력, 관절의 쿠션, 뼈의 강도 모두 콜라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을 만들 수 없습니다. 브로콜리 한 컵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의 80%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충분히 공급되면 피부는 더 탱탱해지고 관절은 부드럽게 움직이며 상처 회복도 훨씬 빨라집니다. 둘째,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을 뼈에 단단히 붙잡아 두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골다공증과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비타민 K는 골절을 예방하는 숨은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 SULFORAPHANE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의 작용을 막아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고 관절 통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설포라판은 뇌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저하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브로콜리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가볍게 찌기입니다. 3분에서 5분 정도만 찌면 비타민C와 설포라판이 잘 보존됩니다.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손실되므로 주의하세요. 여기에 레몬즙이나 식초를 약간 더하면 산도가 항산화 효과를 높여주고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을 곁들이면 비타민 K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브로콜리는 다른 음식과 함께 조합해도 훌륭합니다. 구운 마늘과 볶거나 달걀찜이나 수프에 넣거나 올리브유로 가볍게 볶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조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결론적으로 브로콜리는 콜라겐을 만들고 보호하며 뼈를 강화하는 60세 이후의 생명력 채소입니다. 피부 탄력, 관절 건강, 기억력, 혈관 탄력까지 전신을 지켜주는 이 녹색 채소를 매일 식탁에 올려보세요. 브로콜리 한 컵이 하루의 활력과 회복력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매일 먹어야 할 채소 해시태그3 케일. 케일은 한때 샐러드 장식이나 주스 재료 정도로만 여겨졌지만 지금은 노년 건강의 방패로 불릴 만큼 중요한 채소입니다. 콜라겐 합성, 뼈 강화, 염증 억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돕는 드문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케일은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합니다. 생 케일 한 컵에는 오렌지 한 개와 비슷한 양의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섬유의 삼중나선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이 성분이 부족하면 피부는 얇아지고 힘줄과 인대, 연골이 쉽게 손상됩니다. 케일은 이런 손상을 복구하고 몸이 스스로 조직을 재건할 수 있는 원료를 제공합니다. 둘째, 케일은 비타민 K의 보고입니다. 한 컵의 생 케일에는 하루 필요량의 600%가 넘는 비타민 K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고정되도록 도와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골다공증과 골절을 예방합니다. 노년층에서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가 아닌 혈관에 쌓이면서 혈관 경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K의 섭취는 뼈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셋째, 케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이 풍부해 피부와 눈 그리고 콜라겐이 많은 결합 조직을 보호합니다. 이 항산화 물질들은 자유 라디칼에 의한 손상을 줄이고 피부 노화, 관절 뻣뻣함, 혈관 손상을 늦춰줍니다. 특히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 변성을 예방해 시력을 지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케일의 효능이 확인되었습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고관절 골절 위험이 현저히 낮았고 케일과 같은 잎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피부의 수분 유지력과 콜라겐 보존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케일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볍게 데치거나 볶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C가 손실되므로 짧게 조리하거나 스무디 형태로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올리브유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케일은 단순한 유행식품이 아닙니다. 콜라겐을 만들고 지키며 뼈를 강화하고 피부와 눈, 혈관까지 전신을 보호하는 채소입니다. 60세 이후에도 탄력 있고 단단한 몸을 유지하고 싶다면 하루 한 컵의 케일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매일 먹어야 할 채소 해시태그의 오크라. 오크라는 미끄럽고 낯선 식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채소이지만 그 점액질 속에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오크라는 콜라겐을 만들고 지키는 두 가지 능력을 동시에 가진 드문 채소입니다. 첫째, 오크라의 핵심 성분은 뮤실리지 MUCILAGE입니다. 요리할 때 나오는 미끈한 점액질이 바로 이 성분으로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감싸 장벽을 보호하고 비타민 C, 아연, 아미노산 같은 영양소의 흡수를 돕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콜라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몸속에서 더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뮤실리지는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관절을 촉촉하게 유지해 뻣뻣함을 줄이고 움직일 때의 마찰과 미세 손상을 완화합니다. 관절이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면 콜라겐이 파괴되는 속도도 훨씬 느려집니다. 둘째, 오크라는 비타민C를 공급합니다. 삶은 오크라 한 컵에는 하루 필요량의 3040%에 해당하는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섬유를 안정화시키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약하고 쉽게 끊어지는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그 결과 관절과 피부, 뼈가 더 강하고 유연하게 유지됩니다. 셋째, 오크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케르세틴과 폴리페놀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 콜라겐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콜라겐이 많은 조직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이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확실합니다. 식품생화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오크라 추출물은 염증 지표를 낮추고 결합 조직의 구조를 보존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당화 AGES로 인한 콜라겐 손상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당화는 과도한 혈당이 콜라겐에 달라붙어 단단하고 약하게 만드는 과정인데 오크라는 이 과정을 늦춰 피부와 관절의 탄력을 지켜줍니다. 추가로 오크라는 엽산과 비타민 K를 함유하고 있어 뼈의 강도를 높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켜 콜라겐을 파괴하는 대사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오크라는 과소평가된 슈퍼 채소입니다. 점액질은 관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비타민C는 콜라겐을 단단하게 만들며 항산화 성분은 콜라겐을 파괴하는 효소를 차단합니다. 이 세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 노년층의 피부, 관절, 혈관, 심장까지 보호해 줍니다.
오크라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움직임과 독립성을 지켜주는 자연의 윤활제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오크라를 무심히 지나쳤다면 이제는 장바구니에 꼭 담아야 할 때입니다. 매일 먹어야 할 채소 해시태그 1 당근. 당근은 너무 익숙해서 특별함을 느끼기 어렵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가장 강력한 콜라겐 보호 채소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A, 비타민 C, 그리고 베타카로틴.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해 피부, 관절, 뼈, 혈관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먼저 당근의 주황색을 만드는 성분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O로 전환되어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피부와 관절을 감싸는 얇은 상피 조직을 복원합니다. 비타민 O가 부족하면 피부는 얇아지고 관절은 쉽게 마찰로 손상됩니다. 당근은 이런 퇴행을 늦추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원료를 제공합니다. 둘째, 당근에는 비타민 C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콜라겐 합성 효소를 활성화시켜 약한 콜라겐이 아닌 단단하고 안정적인 콜라겐이 만들어지도록 돕습니다. 비타민 O와 C가 함께 작용하면 콜라겐을 만들고 지키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 피부는 더 탄력 있고 관절은 더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셋째, 당근의 항산화 성분은 콜라겐을 파괴하는 자유 라디칼을 억제합니다. 이는 피부의 주름, 관절의 마모, 혈관의 경직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 섭취가 많은 사람은 피부 노화 속도가 느리고 콜라겐 구조가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당근은 조리법에 따라 얻는 영양이 다릅니다.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 C가 그대로 보존되어 콜라겐 합성에 좋고 가볍게 찌거나 구우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올리브유나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 O의 체내 전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결국 당근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콜라겐 회복의 기초 재료이자 노년층의 피부와 관절 그리고 에너지를 지켜주는 핵심 채소입니다. 멀리 있는 보충제보다 가까운 한 접시의 당근이 당신의 몸을 더 강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해야 할 4가지 채소 비트, 초록, 피망, 토마토, 감자. 이들은 신장, 관절, 혈당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매일 먹어야 할 4가지 채소 브로콜리, 케일, 오크라, 당근은 콜라겐을 만들고 지키며 뼈와 관절,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결국 건강은 무엇을 더 먹느냐보다 무엇을 줄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한 끼가 내일의 움직임과 활력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식탁의 균형을 바꿔보세요. 몸이 가볍고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피부가 다시 탄력을 찾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60세 이후의 건강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과학 기반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당신의 현명한 선택이 내일의 더 강한 몸을 만듭니다.